안녕하십니까. 이교의 필통입니다. 오늘이 45회입니다. 그 안에 이교의 필통이 잠시 쉬었습니다. 내부 좀 사정도 있었고 그래서 잠시 쉬었는데 오늘부터 다시 열심히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교 필통 쉬다 보니까 제 아는 지인이 너 코로나 걸렸었냐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아직 건강합니다. 오늘은 45회 주제를 이 상황에도 북한 못 퍼줘서 불편하십니까? 하는 주제로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일각에서 개성공단을 재가동해 가지고 마스크를 좀 생산하자는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주장의 처음 그 발원지는 개성공업지구 그 지원재단이라고 있는가 봐요. 거기에 그 김진양이라는 분이 거기 재단 이사장인데 그분이 그랬답니다. 지금 마스크 부족이 굉장히 심한데 개성공단에는 그 마스크 생산하는 공장 시설이 하나 있다. 거기서 월 한 100만 장 정도를 생산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개성공단에 73개 봉제업체가 있는데 봉제 공장이 있는데 그것도 풀 가동해서 마스크를 생산하면 최대로 잡으면 하루에 1000만 장까지도 만들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했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마스크도 만들고, 그 라텍스 장갑도 만들고, 또 방호부도 만들어서 부족한 국내 수요도 충당을 하고, 그리고 지금 세계적인 감염 확산이 유럽은 지금 굉장히 이 확산 단계에 있고요. 미국은 지금 이제 초기 단계인데, 미국까지 이렇게 대규모 확산이 되면, 이 마스크라든가 방호복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하니까 개성공단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한번 충당을 해보자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지난 11일 부산광역시 의회가 거기에 남북교류 특위라고 있는 거 봅니다. 거기서 성명을 내서 마스크 생산을 하기 위해서 개성공단 가동을 하자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러자 그 이튿날 우리 국회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하고 윤소아 정의당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개성공단에 좀 마스크 생산 시설이 있으니까 그걸 빨리 가동을 해가지고 이 국내 마스크 부족 현상을 좀 메우고 또 가능하면 해외로 수출을 하자. 그래 이런 문제를 국회에서 정식으로 논의를 하자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잇따라서 개성공단에서 마스크 생산을 하자는 그런 국민청원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주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 저는 이게 정말 현실성이 있는 얘기인지, 예? 아니 지금 대북 경제 제재가 굉장히 공고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가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성공단을 가동을 하자는 그런 얘기인데 과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걸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성공단에서 마스크를 생산해서 국내 수요뿐만 아니라 세계적 수요를 충당한다면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좋죠. 그런데 정말 현실을 모르는 상상에 불과합니다. 이 주장은. 왜냐하면 자, 한번 따져보자고요. 첫째, 개성공단에서 설사 생산을 할 수 있다 손 치더라도 그게 과연 국내 수요와 세계 수요에 도움이 될까요? 자, 지금 개성공단에는 월 100만 장의 생산 능력이 있는 공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거기서 하루 생산량은 약 3만 장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한국의 국내에서 지금 필요한 마스크의 충족량은 우리 국민이 5,200만 정도 되니까 외국인 살고 있는 외국인까지 포함해서 5,200만 정도 되고 거기에서 경제활동 인구가 2,800만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65세 이상 중에 또 경제활동하는 분들도 있고 15세 이하 중에서도 초등학생도 있고 하니까 약 아주 유아 그다음에 아주 고령자분들, 그 다음에 경제활동을 아예 안 하는 분들 빼고 한 700만 원 빼고 약 4,500만 국민이 이틀에 한 번 또는 3일에 한 번씩 이 마스크를 쓴다.
동일한 마스크를. 그러니까 3일에 한 번씩 갈거나 또는 이틀에 한 번씩 간다. 그 정도면은 뭐 저 수용 그 위생적이나 이런 것도 큰 문제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쓴다고 하면 하루에 마스크 수요 공급량이 1,500만 장 또는 2,250만 장이 필요합니다. 그럼 하루에 3만 장 가지고 이게 어디 코에 붙이려고 그걸 생산을 합니까? 자, 좋아요. 그러면 73개의 봉제 공장을 풀 가동해 가지고 그걸 생산하겠다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봉제 공장에 마스크 생산 시설을 다시 들여야 되는데 그건 큰 투자금이 필요하고 또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굳이 왜 개성공단에다 그걸 만들어야 됩니까? 국내에도 얼마든지 생산시설이 있는데, 거기는 비용이 적게 든다고요? 지금 비용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특히 국내도 그렇습니다. 마스크 수요량이 넘치고 넘쳐서 모든 마스크 생산 업체의 생산성은 차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의 마스크 생산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고려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 그걸 한번 말씀드리고, 또 하나, 자, 개성공단을 가동하려면 유엔 대북 제재 결의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경제 결의를 위반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유엔 회원국이에요. 절대 그거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 미국 정부가 단독으로 대북 경제 제재를 지금 걸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도 어기게 됩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한국에서 이런 개성공단 가동하자는 그런 제안이 나오니까 아닌 게 아니라 미국 국무부에서 그랬답니다. VOA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방송을 한 건데요.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가 그랬다고 합니다. 지금 한국 일각에서 개성공단 가동하자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유엔 대북 제재 결의와 미국의 대북 경제 제재를 위반하는 것이다. 미국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했답니다. 따라서 첫째, 두 번째 이유로서 개성공단을 가동을 해가지고 마스크를 생산하자는 그러한 주장은 현실성도 없고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왜 그럼 개성공단 재가동을 주장하는 주장이 계속 일어나고 있을까요? 저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좌파, 종북, 친북주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한반도의 유일한 정통성 있는 정부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저 북한에 있는 김일성 일가가 만든 독재 정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틈만 나면 저들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틈만 나면 대한민국의 재원을, 돈을 퍼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을 도와줘서 결국은 그들의 목표는 뭐냐면 고려 연방제로 가서 남북이 사회주의 기반의 통일을 이루는, 쉽게 말하면 공산화죠. 그런 쪽으로 가려고 생각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마스크가 굉장히 마스크 때문에 국민들은 굉장히 고충을 좀 토로하고 마스크를 좀 하나라도 더 살려고 하고 있는 마당에 개성공단에서 마스크를 만들 수 있다고 하면, 그것도 싸게 만들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호소력이 있겠습니까? 전혀 실현 불가능한 것을 저들이 저렇게 끈질기게 주장하는 것은 어떻게든 북한 김정은 정권을 도와줘서 저들을 김정은 정권을 연명하도록 만들어서 언젠가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식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로 가려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 코로나 위기에서도 눈을 똑바로 뜨고 저들의 저러한 의도를 읽을 수 있는 그런 눈을 똑바로 떠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